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례로 확인해 볼 거고요. 상가 2개에 대한 신고를 한 건은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할 거고 다른 한 건은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실 홈택스 화면은 2026년 5월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요. 이제 홈택스 신고서를 작성할 건데요.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로 출력하는 방법부터 잠깐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결과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면 홈택스 신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홈택스에서 본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려면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나의 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의 홈택스 팝업창이 뜨면 소득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팝업창에서 지금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연도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조회를 클릭하면 선택한 연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귀속 연도는 2025년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고요. 이 자료 출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홈택스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번 신고에 사용할 신고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신고서를 선택하기 전에 잠깐 먼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 신고인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신고 안내자료 탭에서는 지금 신고할 임대사업장별 총 수익금액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때 신고했었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정리된 임대사업 수익금액을 사업장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신고, 신고서 선택해서 정기신고 선택하고요. 이제 신고서 작성이 시작됐는데요. 기본정보 화면에서는 신고인 본인 주민번호 확인해보고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신고인 본인 정보가 불려오면 내용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팝업창이 뜨고요.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이니까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근로소득을 선택해줍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적용하기 클릭해주고요.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소득 종류별로 신고할 소득 금액을 각각 입력해주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면 앞에서 선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해당하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에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번 신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 내역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사업소득부터 작성해 보면요. 임대사업소득을 임대사업장별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각 사업장별 소득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화면 사례에서 보면 임대사업장 두 곳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신고서에서는 임대 A 사업장은 간편장부 방식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거고 임대 B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볼 건데요. 각 사업장별로 이런 신고 방식을 설정하는 것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임대 B 사업장에 붙어 있는 수정 버튼 클릭하면요. 해당 사업장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신고 유형 항목에서 단순 경비율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두면 임대 B 사업장이 단순 경비율 방식으로 변경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임대 A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각 사업장에 대한 신고 유형 설정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각 사업장별로 소득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장별로 임대소득을 순서대로 입력하는 화면이 시작되는데요. 화면에는 우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장 입력 화면이 나온 거고요. 이제 이 서식 작성을 위해서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팝업창에서 지금 신고할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국세청에서 파악한 금액 그대로 신고할 건지 물어보고요. 신고할 임대사업장이 본인 소유인지를 물어보는데요. 화면 사례에서는 두 가지 모두 예로 선택했고요. 그러면 방금 선택한 내용에 따라서
총 임대수익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해당 단순 경비율 비율인 41.5%가 필요 경비로 적용되고 나머지 585만 원은 임대소득 금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맞으면 입력하기 클릭해주면 작성한 내용이 아래에 있는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되고요. 팝업창을 저장해주면 이 내용이 임대 B 사업장 내용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임대 B 사업장 임대소득 내용은 지금 화면처럼 단순 경비율이 적용돼서 소득금액이 등록됐고요.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업장인 임대 A 사업장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임대 A는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할 건데요. 이제 입력을 위해서는 먼저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우선 장부상 수익금액 부분에 있는 매출액부터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서 일반관리비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일반관리비 부분에 필요 경비로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사업장용 간편장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간편장부에 기재된 비용들에 대한 증빙 자료들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실제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작성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간편장부가 작성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에 작성되어 있는 각 계정 과목별 금액을 홈택스 화면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화면 사례에서는 입력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세금 한 가지 항목만 입력했지만 실제로 본인의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간편장부상 비용 항목을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을 모두 끝냈으면 등록하기 클릭해주면 화면 위쪽에서 보면 방금 입력한 필요 경비 금액이 해당 임대사업장 내역으로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 내용 입력을 끝냈으면 작성 완료 클릭해 주고요. 이번 화면은 방금 입력했던 임대상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화면에 정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맞으면 화면 아래쪽 작성 완료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화면은 지금까지 작성했던 임대 A, 임대 B 상가의 소득 금액들을 합산해서 정리한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임대사업장 A, B의 수익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보여집니다. 합계 금액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금액이 모두 맞으면 화면 아래쪽 작성 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업장별 임대소득 입력은 끝난 건데요. 작성 과정에서 보셨듯이 단순 경비율 신고하고 간편장부 신고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임대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건지는 신고인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신고인에게 더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가 이미 작성돼 있어야 하고요. 관련 증빙들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면은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서 중간 예납했던 세금이 있는 경우 확인하는 화면인데요. 없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입력은 모두 끝났고요. 종합소득금액 화면에서 보면 임대사업 소득금액이 계산돼서 입력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팝업창이 뜨고 신고인의 근로소득 자료가 불려오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해당하는 근로소득 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했던 회사의 근로소득 내역이 신고서 화면에 등록됐는데요. 불려온 금액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근로소득 금액이 정확히 맞으면 이 부분 작성은 이걸로 끝난 거고요. 만일 불려온 금액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금액 확인에 필요한 게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있는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은 선택한 회사 근로소득에 붙어있는 수정 버튼 클릭해서 팝업창을 띄우고요. 정확한 총급여액을 직접 입력해주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신고서 메인 화면에 수정한 금액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 수정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작성 완료 클릭하면요. 종합소득 금액 화면 근로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금액이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입력은 끝난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